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주주입니다. 어, 오늘은 그 주주총회 날이었고요. 해당 관련해서 오늘 그 법인세 관련 내용을 올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어, 이번 51기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금호건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대한 이유 중 하나로 그 법인세 비용이 폭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지도 않은 이원 법인세이고, 실제 경영 실적과는 별개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분 평가 손익 때문에 일어난 회계상의 법인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2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당기순이익이 대폭 폭증할 수 있다. 현재와 똑같은 실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주가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100% 이상 증가할 수가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100%, 200%, 300%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이연법인세가 뭔지를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A라는 회사가 100억이라는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이 100억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어떤 매도 가능 증권이라던가 자산평가액을 평가한 금액인 기타 포괄 손익으로 100억의 평가이익을 얻었다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회사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약 200억을 이익받다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0억에 대한 법인세를 20%라고 하겠습니다. 20% 40억을 법인세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세법에서는 이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는 모든 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처분되었을 때에 세금을 내게 돼 있다. 그래서 확정주의 권리 의무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야 되는 법인세는 200억에 대한 20% 세율을 적용한 40억이 아니라 이 실제로 확정된 순이익 100억에 대한 20% 세율 20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남은 20억은 어디 갔느냐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것이 확정될 때 20%에 대한 20억을 세금으로 내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연 법인세라고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상으로는 40억으로 표기하지만 이 40억은 실제 회사가 다 내는 것이 아니라 20억, 실제 미지급 당기 법인세 20억과 이연 법인세 20억을 합친 40억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연 법인세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로 내는 법인세와 그렇지 않은 법인세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20억 실제 내는 20억과 내지 않는 20억에서 이거는 나중에 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연 법인세 부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부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앞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 부채라고 하니까 이 부채 계정으로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불리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올해 당기순이익이 100억이었는데 평가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것이 마이너스 100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20억, 실제 이 회계상의 그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회계상의 그 법인세 계상은 영원에 대한 20%니까 영원이라고 써놓는데 영원으로 계상하는데, 실제로는 이 확정된 순이익에 대한 20억을 내고, 그리고 마이너스 20억에 대한 것은 이연에서 나중에 확정될 때 처리하겠다, 나중에 마이너스 20억을 환급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연법인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당에 따라서 이번 그 금호건설 그 51기 2022년도 주주총회에 나온 요약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때가 이제 50기, 21년도, 20년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굉장히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당기 순이익이 뭐 천억대 아니면 몇백억대인데 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마이너스 천억이 단기에 잡혔고요. 전기에는 플러스 13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시아나항공, 현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시가총액이 1조가 넘기 때문에 해당에 대해서 그 아시아나항공 주가 변동에 따라서 매 기수마다 평가하는 그 손익 자체, 실제로 매도하진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평가하는 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기타 포괄 손익이 이런 식으로 크게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에서 지금 원래 나오는 법인세 비용에서 이 50기, 그러니까 21년도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순이익과 그때 밑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것들을 이연 법인세 부채로 계산하면서 해당을 법인세 비용과 함께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예. 이번 사업보고 3월 20일 나왔던 사업보고서인데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법인세 차감전에 대한 이 50기와 51기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1688억이 나오는데요. 이번 여기로 보게 되면 법인세 차감 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차감 후기 때문에 실제로 1688억에서 1287억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401억 정도가 이 아래에서 미리 계산됐다. 그래서 아래에서 미리 빠졌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것들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더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실제로는 이 50기 정기에서 401억이 더해지면서 401억을 환급받는 효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인세 비율은 24% 정도가 되는데 해당에 대한 법인세 비율을 내고 그리고 401억 정도를 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인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나 2021년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그 법인세를 냈던 것들을 다시 경정청구해서 돌려받는 법인세 환급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것들이 100억이 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했을 때 법인세, 회계상 법인세가 실제로 낸 법인세는 있었을 텐데 회계상으로 법인세 비용을 따져보면은 400억이 플러스 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500억 가까이 되는 모습으로 나왔었던 것이죠. 근데 2022년 이번 단기에는 반대로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주가가 빠지면서 21년도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종가로 2만원이었는데요. 22년도에는 14,000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해당에 대한 이 기타 포괄 손익이 빠지게 되면서 이 이연 법인세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산으로 계산되면서 해당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1379억인데요. 해당이 여기서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364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364억 정도를 법인세 비용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 더해준 거니까요.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인세 비용에서 더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올해 법인세 비용 370억을 계산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거의 300억 이상이 실제로 그 이후로도 지금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364억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세부 조정을 거쳐서 약 300억 이상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더 추가 청구되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청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는 금액이 아니고 평가상의 아시아나항공 평가상의 그 법인세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인 거죠. 그래서 법인세를 그렇게 내지 않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낼 것인데도 그 평가상의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크게 계산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은 것으로 보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금호건설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에서 한 1000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그렇죠? 300억에서 400억 정도, 이게 6천원 차이입니다. 2021년도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2만 원이었고, 그리고 22년도가 14,000원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6천원 차이에서 약 360억 정도, 아니 300억에서 350억 사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2022년도에 실제 영업이익 자체가 550억 정도, 600억,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랑 똑같이 영업을 한다 했을 때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23년도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14,000원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2022년에는 마이너스 300억 이상이 됐던 것이 없어지고 그대로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600억이 당기순이익으로 나온다, 아니면 500억이 당기순이익 나온다, 그럼 이번 50일기 22년도의 당기순이익은 200억 초반이었기 때문에 벌써 당기순이익 폭증하는 것이 100%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14,000원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14,000원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금호건설의 23년도, 그러니까 52기 사업보고서에서의 당기순이익은 1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영상 중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더 떨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이번 51기, 그러니까 22년도 사업보고서처럼 더 그 이연법인세 자산화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시아나항공도 거의 바닥 부근이지 않는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굉장히 큰 호재가 바로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 그리고 늦어도 올해 안쪽으로 그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업계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에 대한 것들이 나왔을 때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이 2023년도에 이뤄진다, 아니면 2024년도 초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금호건설은 현재 그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주체는 아니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합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평가 손익, 갖고 있는 지분의 평가 손익으로만도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보시게 되면 이 기타 포괄 손익,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금 금호건설의 기타 포괄 손익이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당이 이제 적립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 기수마다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해서 적립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2021년도 50기를 보게 되면 약간 900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2만원 정도가 되게 되면 매각 시에 약 900억 정도를 우리 자본으로 가져올 수 있다, 현금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더 가게 되면은 이게 10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6천원에서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14,000원에서 2만원 갈 때 1000억 더 올라간다, 900억 된다. 그럼 2만원에서 26,000원 갈 때 1900억 된다. 그 26,000원에서 32,000원 갈 때 2,900억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럼 32,000원으로 가져간다, 매각된다, 아니면 그 이후로 매각된다 하면은 이 금호건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 2천억, 3천억이 넘어가는 것이죠. 몇 천억대의 이 현금을 금호건설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 금호건설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초반이거든요. 매우 초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금호건설의 그러니까 22년도 51기죠. 51기 이 사업보고서, 이 손익계산서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지렛대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합병으로 인한 호재로 인해서 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지렛대 효과로 인해서 금호건설에 대한 이 당기순이익 폭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지 23년도 합병으로 인해서 아직 매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만 오른다면은, 주가 그리고 오르지 않고 그냥 14,000원 유지만 한다 하더라도 100% 이상 당기순이익 증가하고, 올라가게 되면 몇백 퍼센트, 그냥 몇백 퍼센트 쉽게 올라간다는 거죠. 몇백 퍼센트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된다. 매각이 되면은 아까 말씀 말했듯이 몇 천억에 대한 이 시드를 현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적립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각 이후에는 이 기타 포괄손익에서 이제 처분이 됐다. 처분되면 처리할 게 아니라 처분이 됐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으로 꽂힙니다. 당기순이익 꽂히면서 이익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몇 천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 지금 하고 있는 영업적인 내용을 빼고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이 지분에 대한 매각권만 가지고도 몇 천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작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더 주가가 내려서 더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합병이라는 게 호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올해 51기 이 당기순이익이 사실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연법미스 자산유가로 인해서 훨씬 더 300억 정도 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억 초반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몇 천억이 되면은 이 당기순이익 증가폭이 몇천 %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호건설이 갖고 있는 회계상의 이연법미스의 효과, 지렛대 효과를 숨겨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영상으로 말해보고 싶었습니다.